병철홍 선생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네, 네, 서울성모병원 임상강사로 있는 변성옥입니다. 추은호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유익한 강의 감사드리고 실제 제가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FFR을 이용해서 이제 PCI를 할지 결정을 할 때 이제 디퓨즈 롱 리전이 있거나 이제 텐던 리전이 있을 때 되게 고민스러운 경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록시말 LAD부터 미드 LAD까지 상당히 롱 리전이고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스테노시스를 보일 때 이제 구간 자체로는 스테노시스가 90% 이상 되는 구간이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한 60-70% 정도 디퓨즈 리전이 있을 때 이제 FFR 와이어를 이제 해보면 한 0.7 초반 이렇게 나오는 고 환자의 증상도 명확한데 이제 스텐팅을 하기에는 너무 이제 롱 스텐팅, 멀티플 스텐팅을 해서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이제 약물 치료를 하기에는 이제 FFR 수치가 좀 너무 명확하게 나오고 증상도 이제 명확하게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좀 하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예, 그런 경우는 스텐트를 넣어서 팔로우 FFR을 해보면은 별로 상승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주로 이제 구봉은 쌤 랩에서 데이터를 많이 냈는데 그런 경우에 스텐트를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을 하지 않고요. 디퓨즈 롱,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이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캐비즈를 하시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롱 스텐팅 저는 80mm, 90mm 넣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큐트 MI 상태에서의 에크모 바이탈 언스테이블로 에크모를 할까 말까를 디시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PCI가 석세스하게 리바스쿨라이제이션 됐다라는 상태의 환자하고 PCI가 인컴플리트한 상태의 환자 둘 다 바이탈은 언스테이블하다고 전제하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에크모를 하고 안 하고 이런 좀 본인만의 어떤 디시전 감별점이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근데 PCI를 왜 다 못했죠? 만약에? 컴플렉스하다든지 또는 스럼보스가 너무 버든이 많다든지 해서 아예 PCI가 이제 인컴플리트하게 끝나버리는 MI 환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환자에서 바이탈 언스테이블하니까 에크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PCI는 석세스하게 다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해서 에크모 할까 말까 이런 환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렇게 이제 PCI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성공했으면은 에크모 할 필요 없다든지 성공 안 했으니까 에크모를 해야 하는 게 더 좋다든지 이런 어떤 본인만의 지점 포인트가 있으신지요? 일단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PCI 이 사람한테 필요한 PCI가 있는데 못하는 상황이다.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해서 그런 경우에는 에크모 어시스트 하에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에크모를 넣고 나면 일단은 스테빌리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메인 프로시저 스럼보스 버든이 많든 간에 프로시저를 끝까지 마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디시전 메이킹에는 별로 이렇게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무조건 불안하면 에크모를 넣고 일단은 PCI를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 PCI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다른 패널 선생님, 변재호 선생님. 서울성모병원 임상강사 변주입니다. 저도 이순남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일단은 이제 저희 심혈관 센터나 이런 데서도 이제 이번에 심장학회에서도 이제 MCS 메카니컬 서큘레이터리 서포트를 벤틸레이터나 CRRT처럼 좀 더 친숙하고 금방 얼리하게 넣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선생님께서는 그냥 조금 안 좋은 환자들도 그냥 다 먼저 그냥 에크모를 넣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거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어떤 게 있을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일단은 환자가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에크모를 먼저 넣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섣부르게 CAG를 하기도 전에 넣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간혹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브레인 해모리지가 있을 때 심전도도 변하고 뭐 정말 메인처럼 심전도도 변하고 에코 소견도 변하고 그런 환자를 저희가 이제 CAG 하기 전에 에크모를 넣었다가 CAG를 하면 이제 꽉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해서는 안 될 에크모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간편하게 늘 수 있다. 저도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캐뉼라가 굉장히 굵은 캐뉼라를 넣어야 되고 그것만으로 인해서도 바스큘라 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필요 없어도 되는 환자에게서 이제 넣었을 경우에 그거가 함이 되는 경우가 한 5% 미만에서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답이 없다는 게 저도 답답하죠. 그 최익준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유진수 선생님 이순남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그 에크모 기계별로 수어는 다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나고요? 네네. 기계별로 장단점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CS에서 담당하고 있는 에크모 장비는 잘 모르는데 저희 병원 캣방에서 쓰는 거는 EBS라고 있는데요. EBS는 조금 더 넣기가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기너들한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캐뉼라도 테르모 캐뉼라가 되게 넣기가 편하거든요. 메디트로닉 캐뉼라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밀어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합이 좀 잘 맞아야지 잘 들어가는데 테르모 아이언은 좀 쉽게 들어가지만 잘 꺾이고 이제 뭐 그래서 CS 선생님들이 싫어하긴 하죠. 그래서 초창기에 일단은 위급한 상황을 넘기기에는 테르모 캐뉼라도 괜찮은 그거 것 말고 같습니다. 더 중요한 프라이밍 합관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프라이밍이요? 예. 프라이밍이 보통은 마켓 장비는 어시스트하는 분이 한 분 계시, 퍼퓨저니스트가 한 분 꼭 계셔야 되잖아요. 네. 저희는 그래서 에크모 할 때 퍼퓨저니스트를 부르고 만약에 오는 상황일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이제 그 캣방 간호사들 홍백과 팀이 안 오는데도 퍼퓨저니스트는 따로 심장내과에서 부르는 건가요? 불러요. 다 일단 넣기 넣어야겠다 생각이 되면 일단 빨리 부르고 올 때까지는 제가 일단 뭐 하죠. 그리고 저희 캣방 간호사들도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BS도 퍼퓨저니스트가 그 하는 역할이 꼭 필요한가요? 그 프라이밍도 같이 해야 됩니다. 똑같이 하는 네네네. 거군요. 네. 유진수 선생님. 예. 인천 사랑병원 유진석입니다. 저도 이순환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죄송한데 주제에 딱 맞진 않은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 아까도 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런 코로나 증상이 의심될 수 있는 환자들에서 또 이제 스테미가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 그 수원 빈센트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문의. 아직까지는 다행히 코로나가 뭐 확진이 됐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데 카디오제닉 샥이었던 환자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의심이 되는 환자들이 있긴 했었는데 이제 방호복 입고 했었고 에크모 치료까지는 그냥 입고 했어요. 입고 했다 한 명 했는데 그 사람은 방호복 입고 하니까 엄청 느려지고 다 딜레이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워낙에 들어갈 때 당시에도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엑시도시스도 많았고 아웃 오브 하스피탈 카디악 어레스트였고 바이스탠더 CPR도 안 되어 있는 환자였는데 보호자가 좀 원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마 스롬볼라이시스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코로나 19 확진된 어큐테마이 이관용 선생님이 저번에 리뷰 논문 썼던 것 같은데. 논문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대한심장학회 어디에 나오고 네네네. 있어서 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논문을 보긴 봤는데요. 지금 저 그러니까 스롬보라이시스를 어쨌든 카디오제닉 샥에서 이걸 해도 되나 이제 그게 저는 일단은 의문이라서. 그렇죠. 네, 온라인으로 지금 세 분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성현 선생님, 의정부 성모병원의 성현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해주시고 해주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모병원 부성현입니다. 저 그 CTO에 대해서 최익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혹시 그 CTO를 환자를 셀렉션을 해서 CTO를 하기로 만약 하시면 그 스테이지드 PCI를 만약 할 때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하시는지 혹시 그 CTO 하기 전에 뭐 프리 컨디셔닝이라고 할 만한 그런 교수님 말하는 그 처치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
프리컨디션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없고요. 저는 이제 CT를 좀 찍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니셜에 조영제 썼던 거, 그다음에 CT 때문에 또 조영제 쓰던 거, 그다음에 CT와 PCI하고 조영제 쓰는 게 세 번의 조영제가 들어가니까 한다 그러면 한 2, 3일 간격으로 CT 찍고 또 2, 3일 간격으로 CTO 인터벤션하고 일주일 정도 뭐 생각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꼭 이게 이제 바이어블 하느냐 안 하느냐, 예전에는 뭐 잠깐 뭐 PET-CT도 좀 찍어보고 뭐 했던 적도 있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간격을 보통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오신 김에 질문 드리면 CT 찍으면은 와이어 셀렉션이 좀 도움 되시나요? 저도 마스터분한테 저도 물어보고 싶은 내용인데 저는 마스터가 아니라서 CT를 보고 가면은 여기가 이게 길이겠구나라는 이제 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쪽으로 와이어링을 해야지라는 거를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그림을 타겟을 하고 와이어링을 인텐셔널리 와이어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빈센트 병원 장원영 선생님 그 지금 문제가 좀 있으신가요? 말씀이 들리는가요? 예, 그 안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의 장재욱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재욱 선생님. 네, 지금 온라인 패널이 두 분이 계신데 아마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은 커넥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 펠로우십 코스를 마치겠습니다. 이 아마 전임의 선생님들한테만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많은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